아, 아, 첫 진통이 시작된 뒤 이로써 4시간째. 진통은 점점 강해지고 진통이 찾아오는 간격 또한 점점 짧아지고 있다.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 병원에서는 산모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시행하고 있다. 마사지 이거 받으면 향기가 피부로도 들어가고 코로 해서 뇌 쪽에 연결이 되면서 훨씬 편안하게 날 거예요. 가볍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아, 잘하시네요. 예, 다시. 아로마 마사지가 시작되자 산모는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다. 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확실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지만 이 같은 편안함도 잠시. 산모의 신음소리가 높아졌다.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산모의 마지막 진통. 오랜 산고 끝에 마침내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했고 비교적 순조로운 출산이었다. 저희 산모분들께서 네. 이제 이 아로마 마사지를 방법을 이제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분만 시간도 많이 단축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산모분들께서 느끼시는 그 통증도 많이 격감되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만 진행이 부드럽고 좀 많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될 거예요. 순조로운 출산을 유도한다는 아로마 마사지. 산모의 출산에 영향을 준 것은 마사지라는 접촉 행위와 향기 중 과연 어느 것일까? 저는 이것이 향기요법의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마사지의 효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쪽 그룹은 아로마 마사지를 실시하고 다른 한쪽 그룹은 냄새가 없는 미네랄 오일로 마사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미네랄 오일로 마사지를 한 산모들은 분만 시간이 단축되긴 했지만 아로마 마사지를 시행한 산모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로마 마사지를 시행한 산모들은 진통을 겪는 동안 진통 간격, 기간, 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분만 시간이 단축되었고 혈압도 높아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코르티졸 수치가 줄어드는 등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향기의 매력에 지금 전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새끼 오리는 움직이는 사물을 무조건 어미로 생각하고 따라다닌다. 불행히도 제 어미를 분간해낼 다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다. 반면 4발 달린 동물이 제 어미를 착각하는 일은 드물다. 냄새로 어미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아이도 마찬가지다.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냄새와 다른 냄새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후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우리는 각각의 거즈에 모유와 우유를 충분히 묻힌 뒤 아기가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도록 생후 열흘째인 아기의 코 옆에 가져갔다. 아기는 모유가 묻은 거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랬어. 이번엔 모유가 묻은 거즈를 반대편으로 옮겨놓았다. 그래서 이제 이 코에 한번 대보세요. 아이고 잘한다. 이번에도 역시 아기는 엄마의 젖냄새를 정확히 따라갔다. 아이들은 그 태아 때부터 양수를 통해서 그 엄마의 채취를 느끼고 이는 곧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를 후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후각 능력이 뛰어난데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은 그 아이들의 이 뛰어난 후각 능력이 곧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생존과 직결된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탄생 전후 부모와 자식 간의 결합은 대부분 냄새로 연결돼 있다. 하지만 엄마와 아기를 강하게 묶어주던 후각 기능은 아기가 성장하면서 점차 그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보고, 듣고, 접촉을 통해 느끼는 자극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종종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게 된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뇌 발달의 진화적 측면과도 일맥상통한다. 과학자들은 최초의 뇌는 후각 기능만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오래된 변연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감각기관이 바로 후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전에는 개나 돼지와 같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아주 날카로운 후각 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후각 대신에 시각이나 청각 등에 의존하라는 경향이 더 커졌습니다.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후각은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돼 높은 곳에 오르고 주변을 살피게 됐을 때 더 이상 냄새를 맡지 않아도 적이 보였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먹이가 보였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짝이 눈에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류에게 남아있는 후각은 어떤 의미일까? 만일 우리가 후각 기능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네, 입으로 숨 쉬어보세요. 심각한 중농증으로 인해 거의 냄새를 맡지 못한 채 생활해왔다는 신현성 씨. 최근 중농증 수술을 받았지만 후각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상태처럼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환자분 수술하시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윗부분, 요 부위가 냄새 맡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길 전체가 뭔가 혹이나 아니면 고름 같은 걸로 전부 다 차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냄새가 들어가서 이 위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도달하는 길 자체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코 속으로 들어온 냄새 자극은 비강 위쪽의 후각 상피에 도달한다. 신경세포들로 구성된 후각 상피는 냄새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꾼다. 이렇게 바뀐 전기 신호는 후각 상피 위쪽의 후구를 통해 변연계를 거쳐 후각 피질로 퍼지게 되는데 이때 사람은 비로소 냄새를 지각하게 된다. 그런데 신현성 씨는 축농증으로 인해 냄새 자극이 후각 상피로 도달하는 과정이 차단돼 그동안 냄새를 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냄새를 맡지 못한 채 생활했다는 신현성 씨. 후각 상실이 가져온 변화는 컸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면서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더덕이 안 나? 냄새는 전혀 못 맡으니까는 향은 없지. 모르지. 향은 모르고 그냥 맛으로 입맛으로만 그냥 먹는 거지. 우리가 느끼는 맛의 상당 부분은 후각에 의한 것인데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면서 맛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전부 다 이런 맛으로만 알지 이런 향은 전혀 모르고 입안에 들어가서 이제 혀로 그냥 느낌을 그냥 아는 거지. 그냥 달든지 쓰든지 시든지 혀로만 이제 그 감각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맛은 이제 모르죠. 맛이 있고 없고는 그냥 먹어봐야지만 이제 아는 거지.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은 신 씨에게나 가족 모두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두려운 경험이었다. 콩국을 끓였는데요. 이제 그거를 데펴놓기 위해서 불을 켜놨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깜빡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식구들은 다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연기가 완전히 집안에 가득했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빠라도 냄새 맡으면은 그런 게 빨리 저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 때는. 그게 이제 또 심하고 뭐 예를 들어 공국이 아니라 뭐 다른 거로 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불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혼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 씨. 그런 그가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은 훨씬 더 위태로워 보였다. 직업의 특성상 독한 냄새가 나는 화공약품들을 직접 다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조차도 맡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픈 거죠, 머리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이제 병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냥 일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심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가 아프고 이제 다른 증상이 이제 또 생기겠죠. 바쁠 때는 하루의 대부분을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보낸다는 신 씨. 자칫하면 더 큰 병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면서 신 씨는 모든 것이 두려운 경험이라고 했다. 냄새만 맡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닐 일들이 신 씨를 번번이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운전도 그런 경험 중에 하나다. 그 라디에이터에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는 엔진에 열을 식혀주지를 못해갖고 나중에 그 엔진이 다 탔어요. 엔진이 탔는데 그 타다 보니까 타기 전에 냄새가 좀 많이 날 텐데 그 냄새를 내가 이제 맡지를 못하다 보니까 탈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주위에 차들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었고 차들이 많았으면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후각은 단순히 좋은 향기와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게 하는 생활의 감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생존과 직결된 감각인 것이다. Quite a bit of importance. All the nutrients that we take in to our bodies go through the mouth and are sensed by the nose. So certainly for nutritional purposes and for determining the flavor of foods and beverages, these senses are critical. They also protect us against leaking natural gas and other hazards that are commonly present. 후각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준다.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냄새나는 곳을 향해 다가서지만 역한 냄새에는 이처럼 코를 움켜쥐며 뒤로 물러나게 한다. 인간의 코는 보통 10,000가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은 수많은 냄새를 식별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는 하지만 냄새를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장미향을 사람들에게 맡도록 한 뒤 어떤 냄새가 나는지 물어보았다. 그거 향수 냄새 같은 거, 향기로운 냄새. 모르겠습니다. 진한 비누향이. 답변은 제각각이었고 심지어 어떤 냄새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냄새의 특징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의 드레스덴 대학. 뇌에서 후각이 담당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명확해진다. 우리는 후각 연구의 권위자인 훈멜 교수의 도움으로 우리가 냄새를 맡는 동안 우리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fMRI로 촬영해 보기로 했다. Was wir hier sehen, ist eine klassische Aktivierung, und zwar typischerweise stärker auf der rechten Seite im Vergleich zur linken Seite. Gerüche wahrzunehmen oder Gerüche zu unterscheiden, das gelingt allen Menschen auf der ganzen Welt sehr gut, aber die Benennung von Gerüchen, die ist in der Regel sehr schwierig.
Woran das genau liegt, ist eigentlich unklar. Es liegt möglicherweise hat es damit zu tun, dass Riechen zu einem großen Teil, hier gibt es deutliche Hinweise darauf, dass Riechen zu einem großen Teil an die rechte Hemisphäre gebunden ist, also an die Hemisphäre, die weniger mit der Sprache zu tun hat. Also dass Riechen eher eine nichtsprachliche Empfindung ist. 반면 냄새를 맡으면 곧바로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건 역시 뇌에서 후각이 담당하는 영역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바로 후각 시스템이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변연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Die Düfte kommen beim Riechen in die Nase und binden dort an Rezeptoren in der Riechschleimhaut. Und von dort aus wird Information dann weitergeleitet in den sogenannten Riechkolben. Und von da aus geht es dann weiter gleich direkt mitten ins Gehirn, und zwar in das sogenannte limbische System. Hier sind vor allen Dingen zu nennen die Amygdala, der sogenannte Mandelkern, oder auch der Hippocampus. Und das sind Strukturen, die sehr eng verknüpft sind mit der Auslösung oder mit der Verarbeitung von Emotionen und von Erinnerungen. Und das erklärt zum Teil auch, weshalb Gerüche so eng verbunden sind mit Empfindungen und mit emotionalen Empfindungen, oder weshalb über Gerüche so sehr schnell und sehr direkt auch Erinnerungen ausgelöst werden können. 미국 브라운 대학의 헤르츠 교수는 오랫동안 냄새와 기억 그리고 감정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The sense of smell is a very special sense with respect to memory. And one of the things that first got me interested in this area was that people generally make a statement of odors are the best cues to memory.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냄새에 의해 떠오르는 기억과 감정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냄새가 다른 자극보다 기억과 감정을 훨씬 더 잘 이끌어낸다는 생물학적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Not only did they experience the memory when it was triggered by a smell as more emotional, that is, they said they felt more emotional, but we also saw greater activation in the amygdala when the memory was triggered by a smell than in the case of a visual stimulus. And so doing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experimental procedures, laboratory, naturalistic, autobiographical, and then laboratory fMRI, we see consistent pattern of results. That is, that the memory that is triggered by a smell becomes more emotional during the process of recollection than that same memory if you were to remember it in any other way. 이 같은 결론을 통해 헤르츠 박사는 후각과 감정이 근본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Emotions tell us, good emotions tell us to approach, bad emotions tell us to avoid. Just like the basic response to a smell is if it's good, I approach, if it's bad, I avoid. And other animals besides us use the sense of smell much more heavily for that kind of information about all sorts of aspects of survival than we do. 동물의 경우 사랑과 후각은 거의 동일시된다. 이성을 찾거나 짝짓기를 하는데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뇌가 발달한 인간은 사랑을 구할 때 후각보다는 많은 부분을 시각에 의존한다.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일차적인 요인이 외모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록 동물만큼은 아니더라도 인간 역시 이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 후각의 지배를 받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면은 우리 몸의 후각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에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부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뇌의 변연계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정서 같은 것을 관장하거나 조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쁘고 슬프고 그러한 감정을 조절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왠지 그 냄새를 맡게 되면은 호감이 가거나 또는 즐거워지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냄새 영향 때문에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조절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 후각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이 고유한 몸에 있는 그런 재치나 향기를 그대로 우리가 그 옷에 배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향수를 따로 뿌린다거나 또는 스킨을 바른다거나. 우리는 오홍근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선 실험에 참가한 20대 초반의 남성 6명에게 새옷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 티셔츠를 나누어 준 뒤 각자의 체취가 티셔츠에 충분히 뵐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입고 생활하도록 했다. 여섯 명의 실험 대상자들이 서로 다른 냄새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이들이 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 채취 이외의 다른 냄새는 모두 차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실험이었다. 다른 냄새의 개입을 막기 위해 철저히 흡연을 금하게 하고 양치질이나 세수를 할 때도 비누나 치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은 채 오직 물로만 몸을 씻도록 했다. 잠을 잘 때도 다른 냄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 새 침구를 모두에게 하나씩 나누어주고 6명 모두 각자의 침구에서 따로따로 잘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남성들이 티셔츠를 입고 생활한 지 만 하루가 지난 후 각자의 체취가 충분히 밴 티셔츠를 냄새가 없는 비닐에 각각 담아 밀봉케 했다. 여기까지가 실험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본격적인 실험은 이제부터다. 우리는 6명의 여성에게 차례대로 각 티셔츠의 냄새를 맡아보도록 했다. 그렇게 한 뒤 6개의 티셔츠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냄새를 풍기는 티셔츠 3개를 골라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도록 했다. 5번이 제일 향기 좋은데요. 실험에 참가한 6명의 여성 모두 오직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마음에 드는 냄새를 가진 티셔츠를 결정했다. 땀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잘 젤로 은은하고 젤로 향이 없어요. 그냥 냄새가 좀 되게 호감이 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좋았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여성들이 티셔츠 냄새의 주인인 남성들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충분히 남성들을 살펴본 뒤 특별히 호감이 느껴지는 남성을 선택하도록 했다. 과연 여성들 각자가 선호했던 티셔츠 냄새와 실제 호감을 느낀 남성은 어느 정도 일치할까? 스스로의 선택이 그저 놀랍기만 한 여성들. 그만큼 결과는 놀라웠다. 마음에 드는 냄새 순위로 1번, 4번, 3번 순으로 티셔츠를 골랐던 여성은 실제로 1번 남성을 선택했다. 선호하는 냄새로 5번, 1번, 6번 순으로 티셔츠를 골랐던 여성은 그중에서 1번 남성에게 호감을 나타냈다. 3번, 5번, 1번 순으로 티셔츠를 선택했던 여성은 그중에서 5번 티셔츠의 주인에게 실제로 끌렸다. 선호하는 냄새 순위로 1번, 4번, 5번을 선택했던 여성은 그중에서 5번 남성에게 호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6명의 여성 중 무려 4명의 여성이 자신이 선호한다고 선택했던 냄새의 주인에게 실제로도 호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는 후각이 이성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냄새를 맡게 했는데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냄새가 실제로 남학생들을 보게 하고 나서 선택한 경우가 굉장히 일치율이 높았습니다. 그거는 곧 이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냄새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후각. 과연 이 놀라운 결과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So what I should be looking for is a man whose immune system is complementary to my own, doesn't match up the bad stuff, but maximizes the good stuff. And how would I be able to recognize somebody's immune system? The way that I can recognize them is by their body odor. 이 외에도 남성의 체취가 여성의 감정이나 생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남성의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 냄새가 여성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여성 생리 길이와 주기를 바꾼다는 것이다. One of the things that we've noticed is that the underarm contains pheromones. And male pheromones can affect the hormone levels of women. These particular hormones regulate the menstrual cycle. Also, these pheromones that are found in the underarm of men can influence the moods and emotion of women. They become more relaxed and less tense.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자극하는 후각 능력은 종종 질병을 동반해 그 기능을 상실하기도 한다. 바로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대부분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발병 초기에 후각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경험하곤 한다. 쌤은 여기서 달짝지근한 냄새 안 나? 한번 봐. 달짝지근한 냄새. fMRI로 촬영한 정상인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사진이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변연계의 해마 부분이 정상인에 비해 위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상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은 해마 부위의 뇌세포와 변연계의 뇌세포들이 많이 소실이 됩니다. 이 해마 부위와 변연계의 뇌세포들은 후각을 담당하는 그런 뇌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이 냄새를 못 맡게 되는 이유는 그런 해마 부위와 변연계의 뇌세포들이 많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2차적인 현상으로 후각이 많이 소실되는 거죠.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도티 교수는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후각 인지도 검사를 개발했다. Medical area, they're important because the first signs of Alzheimer's disease, the first signs of Parkinson's disease are decreased smell function. So there's some diagnostic significance of disorders of these senses. 도티 교수는 치매 초기 환자들의 후각 기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박하나, 가죽, 라일락, 레몬 등의 특정한 10가지 냄새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 냄새들을 테스트해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test allows us to determine an individual's absolute loss of smell, mild, moderate, severe, or total loss, as well as detect people who are cheating the test, or malingering as we call them. It also allows us to establish a percentile rank for an individual relative to their age and gender. 알츠하이머 외에도 후각 기능 검사가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는 또 있다. 의학 전문지 정신생리학의 발표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후각 기능을 테스트한 결과 우울증 환자의 후각이 정상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후각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나중에 정신분열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후각기능 검사가 정신분열증을 조기 진단하는 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We can't identify the early signs of all these different diseases. There are a number that can be detected. What we're measuring is a part of the brain that's critical for memory, for emotion, and of course other factors associated with smell. And until the development of this test, there was no means of generally assessing these parts of the brain. We now know that neurodegenerative disorders and many other disorders involve those parts of the brain, and that's the reason in part why the sense of smell is so important. 향기로운 냄새는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나 기억을 자극해 우리의 행동을 움직인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들어 우리의 생활에 냄새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후각 미각 치료 연구 재단. And cover your mouth and leave your nose exposed. 이곳에서는 미각과 후각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체중 감소나 운동 능력, 그리고 성적 흥분에 미치는 영향 등 사람들의 기분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앨런 허쉬 박사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음식에 뿌려 먹으면 몸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감미료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And eat less and lose weight. We found that after people lost their sense of smell, they initially would gain 10 or 20 pounds. So I figured, gee, if when you lose your sense of smell, you gain weight, maybe if we give people extra smell, they would lose weight. And so we began to investigate it.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100여 명의 과체중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배가 고플 때마다 특정 냄새를 맡으면서 식사를 하도록 6개월 동안 실험을 한 결과 실험에 참가한 이들의 몸무게가 무려 평균 15kg이나 감소됐던 것이다. 음식에 감미료를 뿌려 먹으면 포만감을 빨리 느껴 식사량이 줄게 되고 따라서 체중도 감소하게 된다. 허쉬 박사는 감미료의 냄새를 이용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한마디로 뇌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한다. The reason you feel full is your brain interprets the amount of food that's going through your mouth and the amount that you smelled to mean I've smelled it, therefore I've eaten it, hence I better stop eating or I've overeaten. You know, people describe when, for instance, that when they cook spaghetti all day long, they don't feel like eating spaghetti at the end of the day. Or people who work behind a candy counter will say they don't feel like eating candy at the end of the day. 냄새가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온 허쉬 박사는 최근 새로운 연구 분야에 눈을 돌리고 있다. 바로 향기가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다. We had people go into identical rooms with an identical pair of Nike shoes in each room. In one room we had mixed floral smell, which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medical students' brainwave frequency. In the other room, we had filtered air. What we found is in the presence of mixed floral smell, approximately 45% of people. 이처럼 향기가 고객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하다. 8주 동안 한 레스토랑 이용객을 대상으로 향기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고객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향기가 있을 때 고객이 레스토랑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13분이 더 길었다. 또한 1인당 평균 식비와 음료비 모두 향기가 있는 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기로 소비자들의 후각을 유혹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전략은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백화점 매장 곳곳에는 향기 자동 분사기가 설치돼 정기적으로 향기를 내뿜고 있다.
향기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도록 만들고 따라서 매출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아로마 향기 마케팅을 실시하기 이전보다 향기 마케팅을 실시한 이후는 고객의 15% 내점률이 상승한 효과를 보였고 매장의 매출은 20%의 상승 효과를 보였습니다. 향기를 활용하는 곳은 다양하다. 서울의 한 치과에서는 병원 내부에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라벤더 향이 언제나 충분히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스케일링 받으시기 전에 아로마 눈 가리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향이 지금 심신을 좀 안정시키고 통증을 좀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 좀 가려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병원 특유의 냄새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동안 환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도 효과가 있어 이 병원의 향기 마케팅은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보통 치과 하면 공포의 대상이 돼서 치과 치료 받기가 되게 무서웠었는데 여기 오니까 치과 특유의 냄새도 없고 아로마 향이 있어서 되게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나 할까요? 치료 받는데도 좋은 냄새가 나서 치료 받는데도 되게 좋았습니다. 국내의 한 향기 전문 연구소. 서울대학교 안에 문을 연 이 연구소는 그동안 부수적인 효능으로만 여겨졌던 향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향기 제품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활용품에 활용될 수 있는 향만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곳이 필요해진 것이다. 요즘은 외국 선진 기업들도 그렇고 향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같은 제품이라도 향이 다르면 품질이나 어떤 이미지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별화된 요소로 인식해서 향을 연구를 하고 있죠. 무려 7,000가지에 이르는 향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은 향 라이브러리는 이 연구소의 가장 큰 자랑거리. 앞으로 2만여 종의 향을 갖출 계획이라는 향 라이브러리에는 천연향에서부터 인공적으로 합성한 향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향들이 저장돼 있다. 퍼퓸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여러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 있듯이 여기도 많은 향들을 갖다가 선행 개발해서 저희들이 모아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켓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할 때 즉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향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곳이죠. 제가 원액이다 이렇게 그런 컨셉으로 스포이드를 이렇게 쓰는 거 있거든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향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곳은 최근 한방향이 나는 화장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또 다른 향 제품을 개발 중이다. 4번은 디저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 신제품으로 나갈 특수 크림이 있습니다. 그 크림의 그 제품의 컨셉하고 향이 어떻게 잘 매치가 되는가를 지금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에서 기능성 제품에 이르기까지 이제 향기는 우리 생활에 보다 전략적으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후각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은 인공 후각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인공 후각인 전자코를 이용해 농산물의 냄새를 분석함으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장류삼의 원산지를 가려내는 중이었다. 사람이 어떤 물질의 냄새를 맡음으로 해서 계속 학습을 통해서
그 물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듯이 전자코도 많은 데이터를 축적시키면은 일종의 그 그룹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산과 수입산 장례삼의 데이터를 많이 입력시키면 그 데이터에 맞춰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료가 국산 그룹에 들어가면은 이게 국산이다, 수입산에 들어가면은 이게 수입산이다 이렇게 판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장례삼의 원산지를 판별하려고 한다면 우선 여러 종류의 장례삼 냄새를 전자코가 기억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판별할 장례삼을 전자코에 대면 기억하고 있는 냄새와 비교해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형태의 그래프를 얻게 되는데 그 결과만 보더라도 누구나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원산지에 따라 냄새 위치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수확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패 변질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향을 분석함으로써 일정 시기, 어느 특정 시기에 변질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제대로 된다면 신선한 농산물 우리 소비자들이 애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국산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에 대한 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농산물의 어떤 위장 판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같은 것을 단속하는 데 어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대학의 나탈레 박사팀은 사람의 숨 냄새만으로 폐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전자코를 개발했다. 폐암에 걸린 사람이 내쉬는 숨에는 정상인과는 달리 알칸과 벤젠 계열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나탈레 박사팀이 개발한 전자코는 바로 이 같은 화학물질의 존재 여부를 탐지해내는 것이다. 나탈레 박사팀이 개발한 전자코를 이용해 폐암 환자와 정상인의 호흡을 분석해본 결과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폐암 환자와 정상인은 호흡 성분의 냄새 위치가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연구진은 60명의 호흡을 분석해 폐암 여부를 판별하는 실험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폐암 환자는 100%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성공했으며 건강한 대조군도 무려 94%나 맞췄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전자코가 폐암 여부를 분석하는 데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까운 미래에는 전자코를 이용해 호흡의 냄새만으로 많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잘 정돈된 놀이방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다. 장난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는가 하면 급기야 서로 밀치고 때리며 싸우기까지 했다. 우리는 놀이방 한쪽에 라벤더 향기가 나는 초를 켜놓은 뒤 다시 한번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관찰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행동에는 차츰 변화가 생겼다. 옹기종기 모여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점점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향기였다. 라벤더 향기가 산만해지기 쉬운 아이들을 보다 놀이에 집중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처럼 냄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후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행동까지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후각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는 이유인 것이다. Thank you.